네, 이번에는 MLFQ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LFQ 그 멀티레벨 피드백 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공부했을 때 가장 가장 성능이 좋은 방식은 쇼자 퍼스트 방식이었죠. 그래서 가장 빨리 끝나는 걸 이제 가장 먼저 한다가 이제 가장 성능이 좋은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끝날지를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구현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가장 이거를 대체하는 가장 비슷한 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재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여기죠. 이 부분이죠. The fundamental problem MLFQ tries to address is twofold. First, it would like to optimize turnaround time, which, as we saw in previous note, is done by running shorter job first. Unfortunately, the OS doesn't generally know how long a job will run for. Exactly the knowledge that algorithm like SJF require. 그러니까 사실상 턴어라운드 타임을 최적화를 하려면 이제 사실 슈어자 퍼스트가 제일 좋은데 뭐가 먼저 끝난지를 운영 체제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타임을 옵티마이즈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리스폰시브 타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폰시브 타임이 가장 아까 좋았던 거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었죠. RR 방식이 제일 좋았죠. 라운드 로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잘게 쪼개서 계속 조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리스폰시브 타입이 굉장히 짧게 됩니다. 그래서 MLFQ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도 최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타임도 최적화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MLFQ would like to make a system feel responsive to interactive user 하고 and thus minimize responsive time. 똑같은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유저 반응이 빠르다는 거는 결국 리스폰스 타임이 빠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unfortunately algorithm like round robin reduce response time but terrible for turnaround time. 라운드 로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스 타임을 굉장히 줄여주는데 대신에 턴어라운드 타임이 엄청 늘어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사례로 봤을 때 5면 끝나던 애가 13까지 늘어났습니다. 턴어라운드 타임. 그래서 thus our problem is that we in general do not know anything about process. How can we build a scheduler to achieve this goal? 그러니까 결국 한 가지 문제를 이제 한 가지를 종점으로 이제 모이는 게 이 프로세스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스케줄러가 이러한 목표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타임을 줄이면서 리스폰스 타임도 줄이는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고민에서 나온 대안이 MLF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LFQ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볼드가 되어 있죠. 큐가 있고 큐들인데 프라이어리티 레벨이 있는 큐인 것입니다. 그래서 different priority time이죠.
그래서 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큐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큐가 쓰였던 거는 first in first out 방식이었죠. 그래서 여기 그 MLFQ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룰이 있게 되는데요. 두 가지 룰 전에 그래서 MLFQ 같은 경우에 uses priority to decide which job should run at the given time. A job with higher priority is chosen to run.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이 위로 갈수록 프라이어리티가 높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프라이어리티가 이제 위로 갈수록 더 높게 되는데 만약에 A 잡이 여기 있고 B 잡이 여기 있으면은 A 잡이 먼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A 잡이 먼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룰 1이고요. 이제 룰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프라이어리티가 같을 때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프라이어리티가 A랑 B랑 같다고 하면 이건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돈다. 그러면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 줄어들겠죠. 라운드 로빈 방식이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큰 특징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 잡의 프라이어리티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AB가 충분히 돌다가 이제 B가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A가 먼저 돌고 B가 나중에 돌고 뭐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B에서 또 프라이어리티가 줄면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그리고 만약에 A도 이제 내려오고 C라는 애가 추가가 됐다고 한다면 C가 먼저 돌고 A가 돌고 B가 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D가 추가가 됐다면 근데 C랑 프라이어리티가 같다면 얘는 이제 라운드 로빈으로 돌 겁니다. 그럼 이제 attempt 1을 보시면은 how to change priority,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프라이어리티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바꿀 건데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룰 3랑 4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먼저 가정을 해보자면 룰 3에서 when job enters the system it places the highest priority,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새로운 잡이 추가가 된다면 그거는 가장 위에 있는 프라이어리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 지울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잡이 들어오게 된다면 D라는 잡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맨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티에 위치하게 된다는 게 이제 룰 3입니다. 그럼 룰 4A 같은 경우에는 if a job uses up the entire time slice while running, its priority is reduced.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럼 이렇게 D라는 잡이 만약에 들어와서 정해진 타임 슬라이스만큼 D가 돌게 되면은 그냥 새로 그릴게요. 이렇게 있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D가 추가가 돼서 정해진 타임 슬라이스만큼 돌았는데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선순위가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룰 4A이고요. If a job gives up a CPU before the time slice is up, it stays the same priority level.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 이거는 임시적인 룰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잡이 타임 슬라이스가 끝나기 전에
CPU를 기법한다는 게, 그러니까 CPU를 기법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 나왔었죠. 일드나 뭐 웨이트나 뭐 IO를 호출하는 애들, 뭐 막 리드나 라이트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게 일어나면 어떻게 됐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나면 프로세스는 블럭이 되면서 다른 프로세스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명령 호출이 됐을 때 이거는 이제 트랩이 걸리면서 트랩 핸들로 빠지면서, 그러면 이제 빠지면서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커널 스택에다가 이 프로세스를 넣어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커널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커널 모드 안에서는 이제 트랩 핸들을 보니까 이렇게 해버렸네. 그럼 이제 블록이 되면서 다른 프로세스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CPU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 슬라이스가 끝나기 전에 CPU를 포기했다면 이 프라이어리티를 리듀스하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은 4B의 규칙인 겁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는 일단 또 뒤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example을 먼저 보게 되면은 싱글 롱 러닝 잡이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아주 매우 긴 이제 작업이 왔는데 이 컴퓨터 전체에서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안 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먼저 맨 들었을 때는 이제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진다 했으니까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티로 이렇게 한번 돌았어요. 타임 슬라이스를 한번 이렇게 돌고, 다 그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타임을 다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프라이어리티가 내려가게 됩니다. 타임 슬라이스 안에서 잡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프라이어리티가 내려가서 이제 두 번째 리듀스드 된 프라이어리티로 이렇게 또 실행이 되게 됩니다. 또 얘가 끝나지 않아서 가장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실행이 될 겁니다. 네, 뭐 간단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example은 숏잡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검은색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A가 먼저 들어와서 타임 슬라이스만큼 쓸었는데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러고 나서 또 얘도 못 썼기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건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짧은 B라는 애가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애가 왔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B가 A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B가 먼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스폰스 타임을 많이 줄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B부터 먼저 실행이 되게 되고, A는 이제 우선순위가 최하기 때문에 B가 타임 슬라이스 안에는 못 끝내서 이제 강등이 됐다고 해도 또 이제 B가 이제 두 번째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B가 끝나고 해제가 되고, 이제 그러면 비로소 A가 맨 아래에 있는 최하층에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example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at about IO 이 부분인데요. 이제 IO가 그럼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일단은 이제 얘가 IO를 호출했다는 의미고요.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CPU를 포기하게 되면 강등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단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그림에서 정확히 설명하겠지만, 그럼 이 그림은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르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A가 먼저 들어와서 제일 최상위에 있다가 이제 강등이 되죠. 또 맨 밑까지 왔습니다. 맨 밑까지 왔는데 이제 맨 하이스트 큐에 있는 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IO를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IO를 불렀을 때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애가 대체가 되고, 얘가 또 이제 IO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인터럽트를 해가지고 이제 되죠. 그 다음에 레디 큐로 왔지만 우선순위가 또 이게 레디 큐 중에서 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제 또 얘가 되겠죠. 근데 얘가 또 됐는데 또 IO를 또 불러요. 그래서 이게 아래로 왔겠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O를 하게 되면 이제 강등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래서 보시면 What about IO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The interact job B 그레이로 보이는 애가 IO를 하기 전에 1ms만 쓰고 이제 IO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롤러닝 배치 잡 동안 A가 이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B가 다시 왔을 때는 하이스트 프라이어리티이기 때문에 또 B를 했다가 IO를 했을 때 다시 A로 가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게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스케줄러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스케줄러를 가지고 놀 수가 있게 되면, 지금 이 방식 같은 경우라면은 IO를 호출해가지고 CPU를 포기하게 되면 강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슬라이스 안에 끝낼 수 없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IO를 계속 호출해가지고 지금 IO를 계속 호출해가지고 서로 강등이 안 당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가 떨어지지 않고 있죠. 얘를 A, B, C라고 해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안 끝나기 때문에 강등이 돼가지고 맨 밑바닥까지 왔는데, BC 같은 애들은 지금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강등을 안 당하고 있죠. IO를 불러가지고. 근데 제가 게이밍에 대한 그림을 잘못 그런 것 같네요. 이게 이제 게이밍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스타베이션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스타베이션 같은 거는, 스타베이션도 이제 사실 비슷한 건데요. 이제 비슷하진 않죠. 그러니까 게이밍이랑은 다른 그게 아니긴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이오랑 헷갈리는 이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이게 아니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먼저 강등이 맨 아래로 됐어요. 그래서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애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A, B가 이제 BC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BC가 들어오게 되면 얘네는 지금 프라이어리티가 같은 큐어 안에 있죠. 그래서 이거 둘이 이제 라운드 로빈으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라운드 로빈으로 돌고 있을 때 뭐 어떤 이유든지 뭐 강등이 안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안 되고 있어요. 얘네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러면 이 라운드 로빈으로 돌 동안
지금 이 A는 그 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돌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타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If there are too many interactive jobs in the system, they will be combined to consume all CPU time, and thus long-running job will never receive a CPU time.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 프라이어리티가 내려갔다는 건 진짜 긴 작업이란 뜻일 텐데, 이렇게 위에서 계속 CPU를 잡아먹고 있게 되면 아래 것들은 스타베이션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라운드 로빈, 만약에 이게 라운드 로빈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은 B나 C 중에 하나가 IO를 계속 부르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라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얘가 그냥 라운드 로빈으로만 돌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만큼의 타임 슬라이스가 되면은 얘도 이제 강등이 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강등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 뒤에서 나올 게이밍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스타베이션을 해결을 하려면 프라이어리티 부스트라는 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리티 부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한번 다 우선순위를 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A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떨어졌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은 이 모든 프로세스들을 다, 남아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다 프라이어리티를 가장 높게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러한 부스트가 없으면은 진짜 롱잡인 애들은 맨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스타베이션에 계속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프라이어리티 부스트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동등하게 다시 우선순위 큐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베이션은 프라이어리티 부스트로 방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게임드 스케줄러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의 조건 중에 이제 타임 슬라이스를 내가 다 쓰기 전에 타임 슬라이스를 원래는 쓰면은 이제 양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쓰면 이제 타임 인터럽트가 걸리겠고,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스를 다 쓰게 되면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내려가겠죠. 이제 그게 원래 정상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 프로그램이 프라이어리티가 내려가는 게 싫을 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가지고 노는 겁니다. 가지고 노는 방식이 IO를 계속 호출하는 거예요. 타임 슬라이스를 다 쓰기 전에.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지금 얘는 이 타임 슬라이스 안에 작업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강등이 되겠죠. 강등이 돼서 지금 프라이어리티가 맨 아래로 내려갔어요. 근데 B라는 애가 와서 얘가 다 끝나기 전에 IO를 일부러 호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강등이 되지 않고 다시 호출하면서 계속 프라이어리티가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IO를 호출하게 되면은 남은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프로세스가 같은 프라이어리티 상에도 없고 최하로 가야지만 이제 A가 하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A가 실행이 이제 IO의 빈자리 블럭드 됐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이밍을 해가지고 가지고 놀면서 우선순위를 강등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방지하는 그림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이제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룰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룰을 하나 더 만드는데 룰이 뭐가 있냐면 이제 절대 시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시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임 얼라트먼트라고 하죠. 타임 얼라트먼트를 하나 이제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타임 얼라트먼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돼서 있는데 좀 더 크게 볼게요.
이게 훨씬 편하겠네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거를. 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B가 다시 A는 이제 이렇게 강등이 됐어요. 그래서 강등이 돼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아까 같이 B 같은 경우에 B가 이제 꼼수를 부리려고 이제 얘가 끝나기 전에 IO를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블럭드 된 상태에서 얘가 돌아간 것까진 됐는데, 얘가 지금 강등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에 타임 얼라트먼트를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타임 얼라트먼트가 뭐냐면 IO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딱 이 정도까지만 쓰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IO 때 얼마나 시간을 IO를 호출해서 뭐 돌아왔던 간에 결국엔 타임 얼라트먼트를 넘게 되면은 강등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 타임 슬라이스 안에 IO를 호출을 했었더라도 IO를 호출하고 나서 그러니까 IO를 호출했을 때 너가 그 이미 타임을 다 쓰기 전에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IO를 호출한 거랑 이제 돌아온 거를 계산을 해서 일정 얼라트먼트를 초과한다고 하면은 강등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O 1시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만큼을 지나면은 지금 이렇게 강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또 강등돼가지고 이제 이만큼 했다가 IO를 호출했지만 다시 얼라트먼트를 초과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등이 된 거죠. 그럼 이 아래에서는 이제 라운드 로빈을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가 뭐 순서가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얼라트먼트는 이 아래 있죠. 여기서도 맞죠. 말하는 거죠. Once a job is used up each time allotment at a given level, regardless of how many times it has give up the CPU. 그러니까 이 프라이어리티 안에서 얼마나의 시간이 있었는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얼러트먼트로. 그러니까 얘가 IO를 호출을 했든 안 했든 이 프라이어리티 안에서의 얼러트먼트를 초과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그 강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IO를 IO를 아무리 많이 호출한다는데 결국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로어 프라이어리티 롱걸 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아래에 갈수록 잡들의 길이가 늘어난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잡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프라이어리티가 높을수록 숏잡일 가능성이 숏잡일 가능성이 크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가 떨어질수록 교환 법칙은 성립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가 떨어질수록 좀 더 긴 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를 한 게 프라이어리티가 높을수록 이제 실행하는 그러니까 짧게 실행을 하고 점점 프라이어리티가 내려갈수록 이제 타임 슬라이스를 점점 길게 잡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애들을 빨리 소모를 시키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서머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룰 1, 프라이어리티가 높을수록 높으면은 높은 걸 실행한다. 같으면 라운드 로빈으로 돈다. 그리고 시스템에 왔을 때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티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잡이 타임 얼라트먼트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타임 얼라트먼트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러니까 한 프라이어리티 레벨에서의 타임 얼라트먼트가 정해져 있고 이거를 다 소모했을 때는 강등당한다라는 거죠. 이게 IO를 썼든지 안 썼든지 간에 강등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피리어드 일정 기간마다 이제 탑모스트 큐로 부스트를 시킨다는 거죠. 왜냐면은 프라이어리티가 내려갈수록 위에 있는 잡들이 많아질수록 맨 아래에 있는 잡들은 점점 스타베이션을 겪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피리어드로 모두 다 부스팅을 시키는 그런 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MLFQ에 다음과 같이 잡이 도착했을 때 각각의 문항의 시간을 쓰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이제 조건을 보면은 Q가 3개라고 합니다. Q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Q의 타임 슬라이스는 10이고 그 다음에 부스트를 안 한다고 하죠. 그리고 A는 이제 0에 도착했고 그리고 IO가 없네요. IO가 없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프리엠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우선순위, 그러니까 사실 최상위에서만 일어나겠죠. 우선순위가 높은 잡이 새로 들어와도 실행 중인 잡의 슬라이스를 채운다라고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할 경우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A가 먼저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타임 슬라이스가 10이라고 하니까 10만큼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10만큼 실행했는데 얘는 사실 지금 90짜리 애니까 80이 A는 90짜리 애고 90짜리 애예요. 근데 지금 깎여서 80이 남았죠. 그럼 얘는 강등이 됐어요. 강등이 됐죠. 그런 다음에 지금 12일 때 이제 B가 오게 돼요. 그렇다는 거는 사실 10일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얘가 A가 실행이 되겠죠. 10만큼. 근데 12일 경우에 이제 B가 여기에 오려고 지금 맨 위에 있는 Q에 B가 그러니까 레디인 지금 프로세스에 B가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아래에서 A가 끝났어요. 끝났을 때 이미 얘는 12일 때 지금 B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B가 될 거예요. B가 이제 10만큼 실행을 시키겠죠. 그럼 B는 이제 20에서 깎여서 10이 되겠죠. 그리고 B도 이제 강등이 되겠죠. B도 이제 그럼 강등이 되죠. 그리고 A도 이제 강등이 될 거예요. A는 아까 강등이 됐죠. 이렇게 B도 이제 강등이 돼요. 근데 지금 그 C 같은 경우에는 15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이게 그림을 제가 좀 재미없게 그렸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지금 A가 됐다. 이제 10일 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0만큼 이제 했을 때 타임 슬라이스를 10만큼 먹었는데도 A가 끝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런 프로세스가 없죠. 잡이 없어요. 그래서 A가 다시 10만큼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프리엠테이지 그러니까 끼어드는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실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12일 때 B가 이제 레디 상태로 이제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C가 15일 때 지금 들어왔어요. 그럼 C가 이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가 끝났을 때 뭐부터 실행이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BC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BC가 지금 얘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B가 실행이 되겠죠. B가 이제 10만큼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B는 사실 안 끝났죠. 그러니까 얘는 강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C가 실행이 되겠죠. 10만큼. C는 근데 끝났어요. C는 이제 끝나고 B가 이제 남았죠. 그럼 이제 B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B가 다 끝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A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사실상 남은 게 A밖에 없잖아요. 그럼 A는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90인데 얘가 지금 70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0만큼 쓰는 거죠. 이렇게 70. 그리고 이제 B가 끝나는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B는 여기서 끝나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니까 50이겠죠. 50. C가 끝난 시간이 여기 40이고요. 그러면 이제 프리엠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끼어드는 게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A가 먼저 10만큼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강등이 됐습니다. 강등이 돼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만큼 실행을 하고 났을 때 갑자기 B가 맨 우선순위인 Q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 맨 우선순위에 있는 Q엔 B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B가 이제 나와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얼만큼 실행이 되냐? 라 했을 때 10만큼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B가 하는데 C도 15에 오는데 왜 C는 왜 안 터뜨려? 라고 했을 텐데 B랑 C랑 우선순위가 지금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프리엠션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C는 지금 레디 상태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B가 끝나게 되면 이제 C가 실행이 되겠죠. 이제 C가 실행이 되고 B는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C는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그럼 C가 끝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지금 이 두 번째 우선순위 상태에서는 A는 여기서 이미 뺏겨가지고 레디 상태로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A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10만큼 다시 했어요. A가 10만큼. 하지만 얘는 다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강등이 됐죠. 그럼 이제 B가 들어와서 10만큼 했어요. 그럼 이제 B는 20이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럼 B는 언제 끝났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2가 되는 거죠. 그럼 C는 언제 끝나냐면 3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일단 프레임시어는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가 다를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우선순위가 있을 때는 그 first in first out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어쨌든 라운드 로빈 때도 먼저 실행되는 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려해주면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이어리티 다음 설명과 관련이 있는 규칙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골라서 그 번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룰 같은 경우는 이제 MLFQ죠. MLFQ의 룰인 것 같고요. 그러면 MLFQ의 특성에서 가장 어떤 것이 이제 되냐라고 하는 걸 이제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럼 쇼자 퍼스트는 잡의 실행 시간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실제 구현이 불가능한데 MLFQ는 이를 극복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하는 관련이 있는 규칙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실행 시간을 미리 알 수 없어서 구현이 불가능한데 MLFQ는 이제 실행 시간이 짧은 건 알 수가 없지만 실행 시간이 긴 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타임 슬라이스 안에 작업을 못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내려가게 되니까 자연스레 우선순위가 낮은 잡일수록 롱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대전제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높은 단계의 잡을 넣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행 시간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반환 시간을 최적에 가깝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반환 시간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이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타임을 최적에 가깝게 하는 것을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한다라고 하죠. 턴어라운드 타임을 최적에 가깝게 하는 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이거를 무력화하는 거는 어떻게 무력화하냐면 아까 나왔었죠. 그러니까 평균 만화 시간을 최적으로 가깝게 하는 거는 프라이어리티가 그 롱잡일수록 낮아지게 하는 게 이제 평균 만화 시간을 최적으로 가깝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균 만화 시간이 최적에 가깝게 하는 거는 그 아까 교재도 나왔듯이 쇼자 퍼스트가 제일 좋아요. 근데 쇼자 퍼스트가 제일 좋은데 이거를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죠. 근데 이거를 대체하는 게 MLFQ고 MLFQ가 구현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래된 거일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진다라는 규칙을 둬서인데 그거를 가지고 노는 거는 이제 게이밍이라고 했죠. 그 IO를 계속 불러서 CPU를 계속 포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CPU를 포기했을 때 그 우선순위가 안 낮아진다라는 그 룰을 이제 가지고 논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우선순위에 정해진 타임 얼라트먼트가 있다는 걸로 이제 방지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LFQ의 평균 반응 시간을 줄여주니까, 반응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죠. 리스폰스 타임을 줄여주는 거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줄여줬는데요. 네, 그래서 라운드 로빈 우선순위가 같을 때는 라운드 로빈으로 동작한다가 이제 이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화형 잡이 많이 존재하면 CPU를 많이 써야 하는 자백은 불리한데 이를 극복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의 그림이 있었죠. 네, 이 그림이었죠. 위에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아래 있는 애는 지금 스타베이션이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베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피리어드마다 모두 다 우선순위를 올려주는 부스트를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거 부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1번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실행 시간을 미리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에서 MLFQ는 일단 모든 도착하는 애들을 다 우선순위가 높은 애에 넣음으로써 미리 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시간을. 문제 2번입니다. 아래 스트라이드 스케줄링 트레이스 표에서 1, 2, 3, 4 들어갈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 동등한 조건일 경우 왼쪽에 있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그 내용이 저희가 아직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서 다음에 풀겠습니다.